상임위원회를 막 이제 배치를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민주당 쪽에서는 미래통합당을 압박하는 방법으로 우리가 다 상임위원장 가질 수도 있어. 네네. 그럴 수도 있어. 우리가 월등하게 많으니까 예. 그게 어떤 방식으로 가능하냐면 각 상임위원회에다 그냥 원하는 사람만 집어넣어주고 니들끼리 알아서 결정해 하면요. 모든 상임위원회 다 가져올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김태년 그 원내대표가 그랬잖아요. 너희들 이렇게 깔딱 까불면 왜 우리가 다 갖는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저는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이 4년 내내 그렇게 하자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상반기는 민주당이 18개 상임위 다 위원장을 독식하고 하반기에 가서 한 3분의 1 정도 풀어주는 방식으로. 그러니까 대신에 상반기 중에 법사위의 어떤 지금 잘못된 권한들이 있죠.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 현실하고 맞지 않는 이런 것들을 법으로 싹 다 고치고 국회법 다 뜯어 고친 다음에 그래서 이제 모든 상임위를 공평한 권한으로 딱 균등하게 맞춘 다음에 하반기에 미래통합당의 상임위원장 자리를 하나씩 넘겨주는 이런 방식으로 가야지. 그러니까 이게 양보한다는 차원에서 상반기에 그러니까 국회법이 수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일방적으로 양보를 해주면 이거는 다시 그러니까 국회가 20대처럼 돌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저는 좀 다르게 생각을 하는데 우리가 177석이 있기 때문에 과반에 과반 들어가는 일반 의결 정족수에 따르게 되면 언제든 사실 마음만 먹으면 법률을 통과시킬 수가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주호영 대표에게 뭔가 이렇게 좀 권한을 좀 인정해주는 그런 이제 액션을 좀 취해주려면 나중에 우리가 국회법을 손질을 해서 작고심사나 체계심사 부분을 제거할 거잖아요. 사실 이게 과거에 국회의원 중에 법률 전문가가 거의 전무하던 시절에 이 법사위에 있는 그나마의 변호사들이나 검사 출신들 이렇게 하도록 했던 건데 그러니까 이 부분을 사실 국회 사무처에 있는 직원들이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그걸로 넘겨버리면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국회의원들이 할 일이 아니고 그러면 이 법사위의 힘을 빼버릴 수가 있으니까 법사위원장 이런 거 하나 주고 우리는 뒤에 가서 법을 개정을 해버리면 그러니까 그게 그러니까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법사위가 그런 막강한 권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법사위를 통과하지 못하는 법들 때문에 나중에 또 문제가 생길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상반기에는 민주당이 독식한 다음에 고쳐야 될 법을 다 고쳐서 이렇게 미래통합당에 넘겨주는. 그러니까 지금 현재 국회 사무처가 이게 국회 사무처라는 이 명칭 때문에 그냥 행정적인 업무만 수행하는 것처럼 느껴지잖아요. 그런데 국회 사무처 내부의 조직이 엄청납니다. 특히나 국회 사무처가 하는 그 핵심적인 업무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입법 보조, 입법 연구거든요. 네네네. 그러니까 국회의원실에서 그러니까 내가 이런 그냥 메모 한 장이라도 상관없어요. 나는 이런 법의 문제의식이 있는데 이걸 이런 방향으로 고치면은 어때라고 질의를 보내잖아요. 그러면 그 문제의식은 이런 법에 해당되고 이 법은 언제 만들어졌고 이런 내용이고 이렇게 고치면 예산은 이렇게 조정되고 그 법을 집행하는 데는 이런 비용이 든다까지 다 나옵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그러니까 국회 사무처라는 조직이 굉장히 빈약해가지고 행정 업무 외에는 할 수 없었던 시절에 법제사법위원회라는 상임위가 만들어졌는데 지금은 모든 상임위마다 전문위원실이라는 어떤 별도의 조직이 다 딸려 있고 전문위원실과 별도로 국회 사무처에서 입법 연구를 대행하는 역할을 해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진행하는 작고심사라는 이런 기능 자체가 완전히 무의미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얘네가 할 문제가 아니라 말씀하신 대로 그러니까 우리가 사무관 5급 공무원을 뽑는다고 했을 때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행정고시 말고 사법부 쪽에는 법원행정고시가 따로 있고요. 그다음에 국회 쪽에는 입법고시가 따로 있는데 그 입법고시가 점수가 제일 높아요. 이게 가장 똑똑한 친구들이 들어가는 부분이고요. 이게 법률적인 문제에 있어서 행정부 내에서는 법제처가 그런 일들을 담당을 하게 되고 국회 안에서는 사무처가 그 일을 담당을 하게 되거든요. 사실 조금 역량이 떨어져도 법안을 제출하고 할 수 있는 게 다 사무처의 조력을 받기 때문에 그런 게 많습니다. 자, 제가 일반 국민의 시각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 국민은 누가 상임위를 하든 사실 관심 없었어요. 상임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 자체가 국민들이 정치에 관심이 떨어지는, 왜냐하면 너무 이제 갈수록 좀 디테일해지니까. 그런데 작년에 권성동과 여상규가 법사위를 가져오는 게 이렇게 중요하구나. 이거를 정말 많은 국민들한테
줬습니다. 특히 예. 마차 같은 정알못에게. 그러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법사위 예결위 이거는 꼭 가져와야 되는구나. 이걸 알게 된 거예요. 예. 이거 뺏기면 국민 봉기 훌륭한데? 들어갑니다. 이거 180석 자. 만들어진 이유는요. 이런 거 네. 가져오라고 한 건데 만약에 저쪽에서 공격이 들어온다면 핑계 대세요. 국민이 180석 해줬기 때문에 네. 우리는 어쩔 수 없다. 그 뜻에 따른다. 자 정리 한번 해볼게요. 네. 법사위원장은 네. 그 이명박 때 그 당시 18대 전까지는 어찌 됐건 간에 뭐 우리가 정권을 잡고 있던 안 잡고 있던 간에 법사위원장은 무조건 저쪽 몫이었어요. 한 명도 없었. 무조건 저쪽 몫이었어. 야당을 하든 여당을 하든 그런 몫이었다고. 나 그것도 희한했다고 생각해요. 근데 18대 때는 이제 그 이명박 때였는데 그러네 결론적으로. 예. 이명박 때 어. 18, 19대는 민주당 계열이 전반기 후반기를 다 법사위원장을 해요. 근데 이제 저번 법사위원장 이야기를 먼저 한번 해보면 민주당이 한석 차이로 네. 일당이 됐죠. 23. 네. 그래서 국회의장을 가져오는 명분 때문에 국회의장을 가져오는 명분 때문에 그러면 법사위원장이라도 우리가 해야지라는 일종의 임시적인 관례가 생긴 거예요. 근데 사실은 지금 이제 그 관례가 생겨서 민주당이 지금 민주당이 아니라 당시 자유한국당이던 권성동하고 여상규가 이제 돌아가면서 한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상황에서 나는 어떤 것을 이야기하고 싶냐면은 간단히 말해서 지금 상황은 그런 거야. 민주당한테 압도적으로 의석을 몰아준 이유가요. 법사위원회도 네가 가져라는 민의라고 생각해요. 예, 왜냐하면 민주당이 한석밖에 차이 안 나는 그런 일당일 때 국회의장을 한다는 명분하에 법사위원장으로 주고 나니까 국회가 완전히 뻥 뚫려 있는 거야. 아니, 그러니까 완전히 막혀 있어가지고 니들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다 해란 말이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지금 이것도 골 때리는 게 이런 식이었단 말이에요. 당시에 여당이 2당을 하면서 원래 얘네들 지금 이야기하고 싶어하는 이야기는 그거예요. 야당이 법사위원장을 해야 여기에 나름대로 서로 견제가 된다 이런 이야기인데 당시에는 얘네들이 여당이었는데 법사위원장을 했어요. 예. 그렇게 그러니까 해석을 하기 나름인데 이런 상황이잖아요. 이런 상황에서는 어떤 관례나 이런 게 없어. 정확히 말하면 관례가 생겼다고 해봐야 뭐 지난 한두 번이 그게 관례입니까? 그러니까 그게 핵심이죠. 관례라는 거. 그러니까 그 상임위 배분에 대해서 국회법에 정해져 있는 게 아니에요. 글자 그대로 원내 대표, 그러니까 원내 교섭단체 대표끼리 협상을 통해서 그냥 조정하는 거죠. 그냥 관례상 조정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대한민국 역사상 국회가 어떤 하나의 정당이 180석에 가까운 의석을 가져본 적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과거의 관례대로 어떻게 따를 필요가 없는 거예요. 지금 역사상 이런 사례가 없는 상황이 펼쳐졌기 때문에 관례와 상관없이 일단 지금 이 새로운 상황에 맞는 판단을 하면 되는 거죠. 그러면 제가 대세를 따라가야겠네요. 네, 저는 법사위원장을 주고 나중에 바꾸자 그랬는데 그럼 대세를 따라가는 쪽으로 입장을 바꾸면 이제 그거는 내가 봤을 때 네.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는데 네. 그러니까 미중유의 사건이 일어났어. 네? 국회라고 하는 공간에 미중유의 사건이 일어났어요. 그 의미는 진짜로 하고 싶은 대로 다 해라는 뜻이라니까요. 발목 잡기 하지 말라는 뜻이에요. 근데 여기 법사위원장한테 한번 아무리 패스트 트랙이 있고 이런 게 있다고 해도요. 결국은 법사위원장이 무슨 법의 해석 문제 때문에 어그로 끌고 막 이런 상황들이 되게 많았었잖아요. 예. 그리고 패스트 트랙이 말이 패스트 트랙이지 패스트 트랙입니까? 300일 넘게 기다려야 되는데 그러니까 요 상태에서는 지금 김태년 원내대표하고 주호영 원내대표가 만나서 이제 협상을 하겠지만 아까 말한 실제로 그 날짜에 개원이 안 될 것이다라고 하는 게 법사위원장 때문일 거예요. 사실은 예결위원장은 아깝긴 하지만 줄 수도 있다고 생각해. 예결위원장은 어차피 예결위원장 이놈들이 저쪽에 그 척키가 있었잖아요. 김재원이. 예. 근데 이거 술 처먹고 들어오기도 했는데 결국에는 지들 지역구 가져가는 문제 때문에 그렇게 심하게 어그로 안 끌어요. 실제로 국회 예결위원장은. 근데 요거. 법사위원장은 지금 양보해버리잖아요. 그러면 김태년 원내대표는 우리가 기억이 있기 때문에 아까 마찬가지 말씀처럼 권성동 특히 여상규는 모든 법안에 있어가지고 완전히 말도 안 되는 최악의 어그로꾼이었거든요. 그게 이제 여상규 효과라고 저는 보는데 일단 무조건 법사위원회 가져오고
나는 얘기를 줘도 된다고 생각해. 그러니까 법사위를 상반기에 민주당이 가져가고 하반기에 예따하고 던져주기 전에 국회법을 고쳐야 되는 거죠. 국회법상 법사위가 하는 그 기능에 대해서 정확하게 다시 재정의를 내리고 권한을 조정한 다음에 이제 살코기 없는 뼈다귀만 던져줘서 이제 많이 빨아먹으라고 이제 던져주면 그러면 이제 되는 나도 거죠. 이제 까는 걸로 갈게요. 네. 가면은 지금 얘기가 국회의장을 한쪽에서 가져갔으면은 법사위원장을 한쪽에서 가져가야 된다라는 식의 논리. 우선 이거는 받아들일 수 없는 너무 얄팍한 논리고요. 왜냐하면 이 법에서 얘기하는 선례 구속의 원칙이라는 것 자체도요. 우선은 2회 이상의 선례가 반복돼 줘야 돼요. 근데 이게 마지막에 한 번이었거든요. 권성동이 법사위원장을 했을 때. 한 번은 전혀 구속력을 갖지도 못하고, 그다음 두 번째, 정부를 견제하기 위해서 법사위원장을 본인들이 해야 된다라는 주장은 법사위만 행정부를 견제하는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라는 식의 잘못된 판단이잖아요. 법사위가 하는 것은 법무부나 검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담당을 하는 것이지 행정부 전체를 담당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법사위를 가져와야만 비로소 행정부를 견제할 수 있다라는 논리도 성립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우리들 심정 같아서야 그냥 상임위원회 별로 니들끼리 알아서 뽑아 이러면 가장 좋은데 민주적이다. 이게 민주적이지 이렇게 해. 차라리 그랬으면 좋겠어. 그러면은 뭐 18개 상임위를 전부 다 가져올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그걸로 반발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럴 때는 이제 조금 더 중요한 걸 취하고 조금 더 안 중요한 거를 내주는 방식으로 아마 이게 지금 의석 비율로 해갖고 상임위원장 나눠 먹을 거예요. 아마 모르긴 해도. 전체적인 민주당의 비율, 그 3분의 2 정도 비율이잖아요. 이게. 네. 3분의 2 정도 비율에서 얼만큼 나눠 가질 건지에 대한 그런 협상들을 할 텐데 다른 건 몰라도 법사위원장만큼은 절대 안 된다. 좀 심하게 표현하면요. 이렇게 볼 수도 있어. 다른 상임위원회는 상임위원장이 저쪽이 가져간다. 심하게 표현해 법사위원 하나 갖고 다 내준다고 해도 표결을 해버리잖아요. 그렇지. 그러면 민주당이 다 이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사위원장은 누구나 외에는 누구나 가져도 별 상관 없다고 생각해. 결국에는 표결을 하게 된다면. 그런데 법사위원회는 그게 안 된단 말이에요. 법사위원장 갖는 권한이 거의 국회의장급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법사위원회를 우리가 가져오는 것이 최대 목표가 돼야 된다고 생각해요. 가져오겠습니다. 김태년 원내대표 엄청 힘드시겠군요. 머리 아프겠다. 안 가져오면 이제 그 역장처럼 될 것 같은데. 그리고 그러니까 그 민주당이 이제 법사위원회를 아까도 그 이야기 했었죠. 법사위원회를 가져오면서 법사위원장 또는 법사위원회의 권한을 좀 빼야 된다. 이렇게 되면 어느 정도 만들어지겠지만 이 문제 때문에 아마 주호영과 김태년 이 두 사람 사이에 어마어마한 피 터지는 싸움이 지금 시작되는 거예요. 피 터지는 싸움 해주세요. 저희가 뒤에서 열심히 응원하겠습니다.